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라. 이때 수업을 듣던 다른 학생이 이렇게 물었다. 삶의 목적, 최고의 행복은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듯 하군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예정되어 있는 길을 가고 있고, 경쟁 속에서 승자는 행복하고 패자는 불행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행복도 어쩌면 이 경쟁 속 승자가 되는 것 아닐까요? 과학자. 일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지만 행복하려면 반대로 이제 무대를 내려와야 할 걸세. 우리 삶 속 예정된 극본은 예정된 극본. 우리 삶 속 예정된 극본. 보통 엉터리이고 삼류 작가가 써놓은 대본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 이야기란 얘기지. 다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극본대로 그런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극본대로 살아가는 거죠. 게다가 극본을 따르는 배우는 감독과 관객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지. 학생, 무대를 내려오라니 그건 경쟁의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말인가요? 아무리 삼류 작가가 쓰는 듯한 뻔한 이야기, 뻔한 길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뻔한 길이라도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뻔한 길이지만 결혼하고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 아닌가요? 자네 말도 분명히 맞는 말이네. 써놓은 각본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 평범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말은 삼류 작가들이 써놓은 뻔한 내용대로 살려고 억지로 무대 위에서 연극하듯 살지 말라는 말이라는 억지로 무대 위에서 연극하듯 살지 말라는 말. 자신의 무대, 자신의 무대와 연기에 관객들이 환호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음, 대본에 맞춰 연기하듯 살지 말라는 말이군요. 하지만 그 연극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지. 만일 그렇다면 그는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무대 위가 진짜 삶인 거지. 그렇군요. 연기 말고 진짜 자기 삶을 살라는 말이군요. 결국 진부하지만 다른 사람들 관계 의식하지 말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을 이루는 길이란 말이죠. 반만 맞았네. 자기 생각이 다수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면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보면 되지. 행복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인정도 필요하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살되 그것이 그들에게 인정받을 만해야 하는 것세. 다른 사람 눈치는 보지 말되 그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삶을 살라 애매하군요. 좀 애매합니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매일 아침 자기 세계를 창조해야 한다니.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지. 하지만 자기만의 세상이 다수의 지지를 받을 만해야 하는 것일세. 자신만의 세상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범죄적 삶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물론 그렇겠죠. 다수에게 인정받는 자기 세계 창조. 어려운, 어려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되는 쉬운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세계를 만들면 자기만의 가치, 자기만의 철학을 만들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꽤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하겠습니다. 자기만의 가치, 자기만의 철학. 자랑할 건 없네. 진리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진리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 내가 진리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것을 찾았다고 너무 자랑할 것 없지 않겠나. 자신의 자랑스러운 지혜도 타인에게는 별 쓸모없는 법이라네. 네? 진리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란 말인가요? 그렇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뿐이지.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속 질량과 에너지 변환 공식 E 이퀄 mc 제곱.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처음 만든 것이겠나? 그는 우주 속 원래부터 있던 공식을 발견했을 뿐이었네. 이 세상 모든 위대한 성취가 모두 발견일 뿐이군요. 그렇다면 이 우주 속 세상 속에는 무한한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그것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지. 그렇다면 삶의 목표를 새로운 원리나 법칙 발견을 위한 지식 탐구에 두는 것도 괜찮겠네요. 법칙 발견을 위한 지식 탐구는 혁신적 진보를 위해 중요한 일이긴 하지. 하지만 혁신적 진보가 오히려 인간을 파멸시킬 것이라는 전조를 이미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나. 지식으로 오만해지지는 말아야지. 과도한 지식은 겸손을 갉아먹어 진리의 길에 울타리를 높게 세운다. 겸손치 않으면 지나가는 가을바람도 그를 외면할 것이야. 오만하지만 않다면 최소한 불행하진 않지. 삶의 목표가 단순히 지식과 진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일세. 반행복적 최소 행복 이론이군요. 하지만 선생님도 지식인이자 학자이지 않습니까? 지식을 추구하여 새로운 진리와 혁신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우리 행복과 삶의 목표가 지식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지식을 추구하고 완성해 가면서 겸손을 잃지 않기란 동네 뒷산에서 산삼을 캐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지. 보통 학자인 척하는 자는 대부분 오만해진다니. 그에게 존경할 만한 것은 영역이지. 이것이 지식만으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이유이지. 지식이 쌓여갈수록 사람은 오만한 태도를 버릴 수 없다는 말이군요. 듣다 보니 행복은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무언가 또 다른 것이 함께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네. 지식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 혹시 행복을 위한 또 다른 삶의 목표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닐까요? 그럴 수 있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삶의 목표와 행복에 충분히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기는 하지. 하지만 교제술에 능숙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나태해지지 않을 수 없네. 물론 사람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그렇지만 그것을 너무 중시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질 것이야. 유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타인은 단지 도울 뿐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행복과 삶의 목표에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네. 아, 그럼 편안함은 어떤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 행복은 어쩌면 대단한 즐거움과 기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편안함이 오히려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은 스치듯 지나가 버리니까요. 중요한 관점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순간적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아니지. 하지만 우리는 편안하지 않은 고행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나? 자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걸세. 편안함은 행복과 삶의 목표에 필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네. 오히려 삶에 편안함이 깃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편안함은 마음으로 충분하다. 삶에 편안함이 깃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 편안함은 마음으로 충분하다네. 이러다가는 데카르트처럼 아닌 것을 모두 부정 제외하고 남는 것만 따져봐야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한 삶의 목적에 접근이 쉽지 않군요. 쉽다면 벌써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살았을 테고 세상도 이미 그렇게 바뀌었겠지. 그래도 행복을 깨달은 위대한 정신적, 사상적 교육자들이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우리 주변에 그런 교육자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긴 하네요. 아니, 잘 띄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누구도 삶의 목적과 행복을 위한 진리를 직접 알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교육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 방향은 제시해 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시대는 위대한 스승을 두려고 하지 않네. 어리석도록 자존감으로 무장한 머리 좋은 사람들의 질투심 때문이지. 아니, 이는 우리 시대만의 문제는 아닐세. 소크라테스도 비슷한 운명이었으니까. 질투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를 가르치려면 그들을 압도하는 뛰어남이 필요한 법이네. 때때로 그런 교육자가 있기는 하지. 하지만 뛰어난 자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네. 아니, 증오하지. 주위에 교육자가 적은 이유라네. 이처럼 탁월한 교육자가 줄어들면 곧 행복도 줄어들 것이다. 뛰어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심이 세상을 망가뜨린다고요? 그런 셈이지. 그런데 그 어리석은 뛰어난 자들은 왜 탁월한 사람들을 질투하고 증오할까요? 자기 자리를 넘볼까 봐,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그런 것일까요? 그런 면도 없지는 않겠지. 하지만 자네가 말한 표현 그대로 어리석게 뛰어난 자들이 정말 뛰어난 자들은 아니네. 평범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지. 세상에 적응하면서 진화한 적응형 인간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군중 속 자아상실자는 겉으로는 누군가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동화시킬지를 궁리하지. 그의 특징은 다수를 따르는 자신에 대해서 의외로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이네. 다수에 속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은 절대 아닌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 자신과 다른 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네요. 그들은 다수 속에 숨어 누리는 행복의 방해꾼처럼 느끼고요. 그렇다네. 그런 가축대 속 군중 심리는 원래 군주나 독재자들의 통치 수단이었지. 서로를 감시하여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말했어요. 삶의 목적이나 행복이 점점 미로에 빠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계속 열심히 찾다 보면 행복하기 위한 철학이나 자기 주장을 만들 수 있겠지요. 물론이지. 하지만 고정된 자기 주장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모두 적군뿐이고 상대해서 항복시켜야 하기 때문이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철학마저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살라는 말 아닌가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군. 자기 주장이나 자기 철학이 왜 필요 없겠나?
고정된 자기 주장이나 철학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네. 특히 젊은 시절 세월의 깊이가 스며들지 않은 철학은 머릿속에 있는 몇 개의 멋진 문장을 자기 철학으로 미화하기 쉬운 걸세. 암기하려면 철학은 공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우스꽝스러운 생각의 소유자가 될 뿐이지. 잘못된 자기 철학은 행복을 쳐버린다. 고정된 자기 철학 말이군요. 그렇네. 그럼 자기 철학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복을 위한 삶의 목적은 그래도 무언가 눈에 띄는 성취를 지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취를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행복하려 해도 삶이 초라하다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너무 초라한 삶이라면 행복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빈천하지 않고 청빈하다면 멋진 삶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을. 빈천과 청빈이요? 빈천은 가난해지면서 생각도 천해지는 것이고, 청빈은 가난하지만 생각과 행동이 항상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네요. 둘은 완전히 다른 삶이죠. 또 최소 행복 이론이군요. 그건 가난한 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자의 변명거리 아닐까요? 재벌 사장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자의 행복은 분명히 그 차이와 격차가 있는 것 아닌가요? 부의 관점에서는 자네 말이 틀림없겠지. 부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감을 줍니다. 입에 침이 돌게 하는 부드러운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입으면 자신을 더 아름답게 하는 세련된 옷을 살 수도 있고, 놀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쉴 수도 있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부는 단지 부가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틀리지 않네. 그렇다면 최고 행복을 위한 삶의 목적이 부라고 할 수 있겠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최고 행복을 위한 삶의 목적을 이미 이룬 것 아니겠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재벌 아들이 사회 바쁜 부모의 세심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살았다면 항상 사랑에 목말라 하면서 사랑을 자신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럴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된 예술가나 문학가는 어떨까? 그들에게도 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고의 행복은 역사에 남을 예술적, 문학적 성취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나? 그건 그렇죠. 이처럼 최고의 행복은 세상 사람 모두 다르다고 봐야 하지. 하지만 달라도 별 상관없네. 향나무로 만든 사자와 여우는 그 향이 다르지 않을 걸세. 행복은 향과 같지. 그 모습은 상관없네. 아, 그러면 최고의 행복을 위한 삶의 목적은 그 향을 찾는 것이겠군요. 그건 자네가 알아서 생각하게.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우리 삶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고 노학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 수업은 단정하게 소박하게 편안하게 살라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